뭐라고? 내 친아빠가 차기범이 아니라 진태석이라고? 말도 안 돼. 충격적인 단서가 문자를 타고 흘러들어온 순간 차정원은 숨이 막혔는데요.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진태석의 딸이야라는 한 문장이 모든 마음을 휘청이게 했는데요. 한혜라를 향한 익명의 문자가 도착한 날, 정원이가 진태석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문장이 세 사람의 시간을 한 번에 갈아엎었는데요. 한혜라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고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숨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고요. 이럴 리 없어. 한혜라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과거는 이미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태석은 같은 문자를 받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헤라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지켜온 이름의 무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었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 거지? 거울 앞에 선 차정원은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진태석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진태석과 한혜라는 서로 사랑했지만 진태석의 아버지가 신분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진태석은 무너졌고 한혜라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헤어지던 그때 이미 한혜라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데이터처럼 퍼졌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말하지 못했고 진태석은 그녀가 떠난 이유를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어요. 그 틈에 차기범은 한혜라를 감싸 안았고 한혜라를 결혼까지 이어가며 태어난 차정원을 친딸처럼, 아니 어쩌면 친딸 이상으로 사랑했는데요. 차기범이 처음 갓난아기 정원이를 안았을 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밤마다 깨서 우는 정원이를 달래고 첫걸음마를 뗄 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며 차기범은 진짜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정원이는 내 딸이야. 차기범의 고집은 따뜻했고 그래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부설은 누군가 정교하게 만든 자료와 조작된 출생 기록을 등에 업고 흘러들어왔고 공난숙조차 출처를 곧장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난숙이 구 실장에게 물었을 때 구 실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정교하게 지워져 있어요.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군요. 주하늘은 증거 없는 폭로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는 차정원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애써 정리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누군가의 공작일 수 있어요. 주하늘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그 이성 뒤엔 차정원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우리 정원이는 내가 키웠고 그게 전부다라고 단단히 말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차정원의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엄마, 그럼 진짜 제 아빠는 누구예요?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조미양은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그게 누구든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하지만 차정원은 그 위로조차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사랑과 빈, 진실과 생존 사이에서 머뭇거렸고 한혜라는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상처가 되는 과정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한혜라는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 후회는 그저 가슴속의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가장 아픈 반전은요, 진실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이 친부설을 의도적으로 던져 넣었고 그 목적지가 차정원인 건 분명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지? 차정원은 밤마다 그 질문과 씨름했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의심이 앞으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아직은 모른다는 여지가 더 뜨겁게 남았었더라고요. 진태석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차기범은 정원이를 더욱 단단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폭풍의 눈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이름으로 봉인된 과거가 열리기 시작했다. 진태석이 아버지의 오래된 금고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이 차기범의 인생을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는데요.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낯선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은 분노에서 왔는지 두려움에서 왔는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뭐지? 진태석이 중얼거렸을 때 그의 머릿속엔 이미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과 차기범, 두 사람의 연결은 피와 자격이 엇갈린 채 비밀처럼 묶여 있었더라고요. 차기범은 사실 진태석의 아버지가 신분 차이로 헤어졌던 첫사랑과 낳은 아이였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진태석은 차기범을 싫어했고 집안 곳곳에 남은 아버지의 따뜻한 잔상을 차기범 쪽으로 오독하며 질투를 키웠습니다. 어릴 적 진태석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어 애썼을 때 아버지의 시선은 늘 조용히 서 있는 차기범에게 먼저 가 있었거든요. 왜 늘 그 애야? 진태석의 독백은 어릴 때부터 굳어 있었고 그 독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10살 무렵 진태석이 상을 받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했다고 짧게 말했지만 차기범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우리 기범이는 참 차분하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차이가 진태석에겐 거대한 격차로 느껴졌고 결국 그는 차기범을 집에서 몰아낼 계기를 집요하게 찾았는데요. 한 번의 사소한 오해를 가장 잔인한 오해로 증폭시키는 솜씨가 진태석에게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의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고 진태석은 교묘하게 그 흔적이 차기범의 방으로 향하도록 증거를 배치했습니다. 기범이가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진태석의 말은 차분했고 그래서 더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차기범은 억울함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고 말이 꼬이자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 아니에요. 아버지. 차기범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차기범을 서재로 불렀고 긴 침묵 끝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가. 그 한마디로 문이 닫힌 뒤 차기범은 홀로 남은 시간을 가족이라는 단어 없이 통과했는데요. 집을 나온 차기범은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고 그날 밤 그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밀려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다짐이 차기범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유일한 연료였어요. 세월이 흘러 차기범은 스스로 일어섰고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차기범에게 건양그룹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다시는 밀려나지 않기 위한 방파제였고 그 방파제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략을 짜고 밤늦게까지 숫자와 씨름하며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만들어갔어요.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야. 차기범은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반대로 밀어낸 뒤에도 스스로가 구겨진 자존심을 펴지 못했고요. 차기범을 쫓아낸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진태석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내가 모를 것 같았느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진태석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고 그 이후로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진태석은 자신이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진실은 썩어가며 독이 되곤 하는데 이 형제의 독은 아직 끝까지 퍼지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차기범은 그날 밤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곧 터질 거라는 걸.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균열이
곧 성을 흔들 만큼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사진을 금고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복수일까요? 아니면 화해일까요? 진태석 스스로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차기범이 서 있을 거라는 것.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의 과거가 이제 막 봉인을 풀고 현재로 걸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들켰던 순간 사랑도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정원 씨. 낮게 깔린 주하늘의 호명 한 번이 가짜 주영체로 쌓아 올린 차정원의 성을 통째로 흔들었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주하늘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공기는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가짜 주영체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치밀하게 표정을 관리했지만 주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정원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경계와 연민 사이를 오가고 있었더라고요. 주하늘의 눈빛엔 차정원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요. 동생 주영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차정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 충돌했습니다. 왜 동생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물었을 때 차정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그 침묵 속에서 생존의 절박함을 읽었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진세훈이 뜻밖의 고백을 내밀었는데요. 영채 씨든 정원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당신이면 돼요. 진세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차정원의 방어벽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녀의 본질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차정원은 흔들렸고 오래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 안쪽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나도 그냥 나로 살고 싶은데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 사치스러웠고 차정원은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주하늘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관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누구냐가 전부니까. 주하늘이 그렇게 말할 때 차정원은 그 언저리에 진짜 주영채의 그림자를 보았고요. 주하늘의 말 속엔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박이 단단히 뿌리 박혀 있었는데 그 강박이 때로는 차정원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어요? 왜 당신이 동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하늘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차정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공난숙은 건양그룹의 판을 위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구 실장은 주하늘의 표정 변화를 메모하듯 지켜보며 공난숙에게 단서들을 보고했었더라고요. 주하늘 상무가 차정원 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선이 단순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 실장의 보고에 공난숙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지켜보세요. 감정이 흐르는 곳에 약점도 함께 흐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공난숙에겐 사람의 마음도 하나의 변수였고 그 변수를 정확히 계산해 그룹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조미양은 딸 차정원 곁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다독였지만 그 말이 차정원에게 더 큰 압박으로 뒤엉켰습니다. 어머니의 격려는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차정원이 이 거짓의 길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엄마, 저 괜찮을까요? 차정원이 작게 물었을 때 조미양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괜찮아야 해.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왔잖아 라고 답했는데요. 그 대답 속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주하늘, 차정원, 진세훈 사이 공기가 팽팽히 당겨질수록 차정원은 정원과 주영채 사이의 줄다리기를 더 세게 잡아당겼고요. 진세훈은 사랑이라 믿었고 주하늘은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차정원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서로 어긋날수록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점을 바라보는 순간은 드물어졌고 그래서 더 스릴 넘치게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우연히 같은 공간에 마주쳤습니다. 진세우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고 주하늘은 그 장면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원이 널 내가 지켜줄게. 진세훈의 약속이 공기를 타고 흘렀고 거의 동시에 주하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짓이 오래가면 사람을 망가뜨린다. 두 문장이 같은 밤에 겹쳐 들려오는 순간 차정원은 자신이 누구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 끝내 결정하지 못했었더라고요. 차정원은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영채의 것도 차정원의 것도 아닌 듯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요. 나는 누구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메아리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망설임이 다음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죽음마저도 누군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박경신이 사라진 밤, 진짜 주영채의 마음속엔 사랑의 잔해와 증오의 불씨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박경신과 주영채는 처음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갉아먹는 증오로 변했고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주영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박경신은 그 차가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영채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경신이 애원했지만 주영채의 눈빛엔 이미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경신은 주영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번졌고 그 죄는 현재 가짜 주영채로 살아가는 차정원에게 덮어 씌워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첫 번째 증거는 박경신의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었고 DNA 감정 결과는 주영채를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 진술이었는데 그날 밤 주영채 씨가 박경신 씨 집 앞에 있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차정원은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은밀했고 증거는 교묘했으며 진술은 서로를 비스듬히 가리켰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차정원이 외쳤지만 검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요.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차정원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조미양은 눈물을 흘렸고 차기범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공난숙은 그룹의 안전을 위해 사건에서 한 발 비켜서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뒤에서 정보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었고요. 이 사건이 건양그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공난숙의 지시는 명확했고 구 실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언론에 흘러가는 정보를 통제하고 그룹과 차정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주영채는 그룹과 무관한 개인입니다.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고 차정원은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주하늘은 동생 주영채의 그림자를 쫓으면서도 차정원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는데 그 미련이 때로는 정의감과 충돌했어요. 영채는 어디 있어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하늘은 밤마다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주영채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하늘은 차정원이 법정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고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 주하늘이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엔 동생과 사랑 사이에서 찢기는 흔적이 어른거렸습니다. 한편 현재 진짜 주영채는 가짜 차정원으로 살고 있다는 또 다른 비밀이 바람처럼 흘렀는데요. 주영채는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멀리서 차정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주영채는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고 그녀의 손엔 다음 계획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어요. 이 바뀐 얼굴과 이름의 놀이가 모두를 함정으로 이끌었고 결국 차정원은 조작된 정황과 조작된 기억 속에서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차정원은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저 아니에요. 외침은 차갑게 부딪혔고 재판장의 공기는 이미 여론의 색을 띠고 있었죠.
살인자, 가짜 주영채,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하나씩 차정원에게 찍혀갔고 그녀는 점점 인간이 아닌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구속되는 그날 진세우는 끝까지 믿어볼게요라고 작게 말했고 그 작은 말이 차정원에게 마지막 체온처럼 남았는데요. 차정원은 유리 너머로 진세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입술만 움직였지만 진세우는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퍼즐의 핵심 박경신의 운명은 아직 누구도 완벽히 증명하지 못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 물증도 없었으며 그저 정황만이 차정원을 범인으로 몰아갈 뿐이었어요. 시신 없이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죠?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검사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파고를 예고했었더라고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박경신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거짓이 제자리로 밀려났다. 장래의 기록까지 남긴 사람이 문을 열고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는데요. 법정 안은 술렁였고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박경신은 수척해진 얼굴로 증인석에 섰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경신 씨, 정말 본인이 맞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도 떨렸고 박경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 박경신입니다. 박경신은 치밀하게 숨었고 누군가의 협박과 거래 속에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둔 이유를 조목조목 풀어냈습니다. 주영채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 주영채 말입니다. 박경신의 증언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고 차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짜 주영채가 아닙니다. 그녀는 차정원이라는 분이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 주영채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정황, 그리고 그 죄를 차정원에게 씌우려 했던 공작의 내막을 녹음과 문서, 그리고 한 익명의 양심 진술로 하나씩 꺼내 보였는데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경신이 제출한 파일이 재생되자 주영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경신,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깔끔해져. 그리고 그 죄는 내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여자가 뒤집어 쓰게 될 거야. 냉소 섞인 목소리가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오해 풀어야죠. 박경신의 한마디에 공기는 바뀌었고 차정원은 감옥에서 풀려나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과 타인이 끼워 넣은 거짓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석방되는 순간 차정원은 햇빛을 보며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세운이 그녀를 껴안았고 차정원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뒤늦게라도 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내보였고 정원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널 지킬게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잠겼지만 그 진심이 차정원에게 전해졌어요. 차정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차기범은 내가 넘어지면 또 세워줄게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차정원을 인간으로 붙잡아줬습니다. 아빠. 차정원이 차기범을 부르는 순간 차기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정원이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포옹 속에서 차정원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하늘은 동생 주영채의 죄와 차정원의 무죄를 따로 세워보려 했고 영채는 영채대로, 정원씨는 정원씨대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담겨 있었어요. 주하늘은 이제 동생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고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이 모든 폭로가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탈의 향후 판도에 어떤 균열을 낳을지 조용히 계산했었더라고요. 변수가 생겼군요.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말했고
구 실장은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난숙의 머릿속에선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룹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차정원이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 다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한번 나오자 앞으로의 발걸음은 훨씬 덜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차정원. 나는 차정원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친부설의 설계자, 신분을 뒤바꾼 진짜 주영채의 마지막 카드, 그리고 진태석과 차기범 사이 오래된 형제의 독이 끝내 어디로 흘러갈지 모든 실마리는 돌아온 박경신의 손안에서 새로 매듭지어지고 있었거든요. 박경신은 아직 밝히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비밀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선 누가 진실을 마지막까지 쥘지 드디어 판가름이 나려는 참이었답니다. 진짜 주영채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친부설의 진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태석과 차기범의 형제에는 복원될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이 곧 드러날 것이고 그 순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인 이야기와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